자, 이제 그 프린트를 보고 강의를 기초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는 뭐 보시면 세 번째 페이지 되겠네요. 그 페이지 수가 안 매겨져 있는데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 3페이지 보면 부동산 세법이란 이렇게 돼 있죠. 그거 보시면 돼요. 그 설명한 거죠. 우리가 배우는 세법은 부동산 등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팔았을 때 낼 돈이다. 사서 가지고 있다가 팔을 때 사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겠죠? 취득한다 그러고 가지고 있는 걸 보유라 그랬고 파는 걸 양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샀을 때 내는 세금 취득록세, 가지고 있을 때 보유했을 때 내는 세금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세의 정의란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법을 1년 동안 배울 건데 그럼 우리가 배우는 세금 조세는 무엇을 조세를 하느냐, 그 정의입니다. 자, 시험에는 뭐 언급이 되는 건 아니지만 자세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1년 동안 배울 내용이니까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조세의 정의 그래가지고 거기 프린트해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 등의 조달 목적으로 법률 규정에 따라 과세유권 충족하는 자인이나 법인에게 직접적인 반대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좋은 얘기입니다. 뭐 그죠? 시험에는 안 나오고 좋은 얘기죠. 그죠? 신경 쓸 거 없고요. 자, 오른쪽 4페이지에 본 메뉴에 지금 제가 읽은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조세의 정의를 풀어놓은 거죠. 그걸 외울 건 없고 이해만 하시면 돼. 들을 때. 자, 첫 번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세금은 누가 내나요? 제가 혹시나 저도 모르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답을 하실 때 머리를 너무 많이 굴리면 안 돼요. 머리를 너무 많이 굴려 여기에 뭔가 심오한 뜻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하시면 틀립니다. 심오한 뜻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려운 질문 안 해요. 왜? 어려운 거 질문은 서로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쉬운 거. 설마 얘가 답이겠어? 그런 건 물어봅니다. 자, 세금은 누가 내요? 국민이 내죠. 우리가 내죠. 그죠? 자, 그러면 국민인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우리한테 세금을 걷어가는 것. 즉, 우리한테 국민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건 누굴까요? 누가 국민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국가죠. 그죠? 국가. 그죠? 국가. 국가가 우리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 말고 또 누구 있을까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세금은 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뭐라고요? 누구만 부과할 수 있다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국민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전기세는 세금일까 아닐까요? 전기세. 그럼 이 물어보면 갑자기 고민합니다. 금방 뭐라겠어요? 세금은 누구만 부과할 수 있다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세는 국가와 지자체가 부과하는 것만 세금이라 한다는 얘기죠. 자, 전기세는 세금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전기세는 얘네가 부과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해요? 한전에서 하잖아. 한전에서. 그러니까 걔는 전기세가 아닌 거죠. 걔는 원래 이름이 뭐야? 전기요금. 수도세가 아니라 수도요금이 맞는 거예요. 수도요금. 그죠? 그러니까 원래 배운 사람들은 요거 배우기 전까지는 전기세 그러다가 오늘부터는 원래 뭐라고 해야 돼요? 원래는 전기요금이 맞는 말이에요. 그 탁에서 오늘 또 배웠다 해서 이따 밖에 나가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다가 앞집에 영희 엄마 만났는데 영희 엄마가 집이 전기세 얼마 나왔어? 그랬더니 저는 무식한 옆에 있는 사람은 배워야 된다고 전기세가 무슨 세금이냐고 전기요금이라고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저도 집에서 전기세라고 그래요. 근데 시험에서 전기세가 맞을까요? 전기요금이 맞을까요? 이런 건 안 물어보니까 개념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결론은 세금은 얘네들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세주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과세주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주가 되는 단체다. 그런 얘기죠. 그 주가 되는 단체가 누구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다. 그럼 세금은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도 있고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국가가 부과해서 국가가 가져가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국세라 그러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해서 가져가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지방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뭐가 국세니? 그럼 아주 간단한 얘기죠. 국세는 뭘 국세라고 합니까? 그럼 뭐라고 하면 돼? 국가가 부과해서 중앙정부에서 부과해서 국가 재정으로 들어가는 게 국세고 지방세는 뭐니?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해서 지자체 재정으로 들어가는 게 지방세겠죠. 쉽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그러면 이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특, 광, 도와 시, 군, 구로 나눕니다.
그쵸? 자,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세목이 5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그 5개 중에 종합부동산세고 양도소득세가 국세고 그 다음에 뭐요?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재산세가 지방세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거 5개 중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뭐고요?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가 국세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지방세 3개를 배우는데 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다겠죠? 그러면 이 지방세 중에 특광도에서 부과해서 특광도 재정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시군구 재정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겠죠. 자, 이 특광도세의 대표적인 게 취득세입니다. 시군구세의 대표주자가 재산세입니다. 네, 거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취득세는 특광도세라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건물을 취득했어요. 그죠? 그럼 취득세를 내겠죠? 자, 그러면 이 수원시에 있는 건물을 취득하게 되면 이 취득세를 내게 되면 그 취득세는 수원시 재정으로 들어갈까요? 경기도 재정으로 들어갈까요? 취득세. 경기도 재정으로 가는 거야. 이 그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에서 부동산 취득하면 수원시 걸 취득하든 안산시 걸 취득하든 고양시 걸 취득하건 다 취득세는 누구 재정으로 가? 경기도 재정으로.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몽땅 다 누구 재정으로 가요? 서울특별시 광역시로 가기.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수원에 있는 건물을 샀습니다. 자, 그러면 가지고 있으면 뭐가 나와요? 재산세가 나오겠죠. 자, 그 재산세를 냈습니다. 그럼 그 재산세는 경기도 재정으로 갈까요? 아니면 수원시 재정으로 들어갈까요? 그렇죠. 수원시 재정으로 갑니다. 왜? 재산세는 무슨 세라고요? 시군구세.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재산세는 시군구에서 부과해서 시군구 재정으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말뜻이. 별 얘기 아니죠. 그냥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이름입니다. 그래서 얘는 특강도세 대표적인 게 취득세고 시군구세 대표주자가 재산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구가 나옵니다. 구. 자, 이 구는 자, 수원시에 8달구가 있습니다. 수원시 8달구가 있어요. 자, 수원시 8달구청장이 길을 가다가 탁 어떤 사람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미안합니다 하고 서로 명함을 주고 받았는데 8달구청장의 구청장 명함을 딱 줬더니 상대방도 딱 보니까 그 사람도 구청장인 거예요. 그래서 8달구청이 반가워서 이런 인연이 다 있냐고 그래서 반가워 나도 구청장이 너도 구청장이구나 하고 박수하고 반가워서 악수 따가려 했더니 상대방 구청장이 뭐라 그래? 기분이 굉장히 나빠. 표정이 보니까. 근데 뭐라 그래? 임시사과좀 놈식이 어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구청장 나도 구청장인데 갑자기 상대방 구청장이 막 짜증 내는 거예요. 왜? 상대방은 대전 서구청장이에요. 대전 광역시 서구청장이고 나는 누구야? 수원시 8달구청장이에요. 그럼 레벨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구청장이 아니에요. 자, 이 구는 지금 시군구라고 나란히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짬밥이 같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레벨이 같다는 얘기죠. 그럼 이 구는 무슨 구를 말한다? 자치구라고 그래요. 자치구. 자치구란 선거로 구청장을 뽑는 구를 말합니다. 행정구라는 게 있어요. 행정구는 일반 도시,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가지고 인구 50만이 넘어가면 분구를 하게 됩니다. 왜? 시에서 한꺼번에 관리를 못하니까 구를 나누죠. 그러니까 수원시 8달구는 행정구예요. 그럼 그 구청장은 공무원이에요. 수원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고, 그죠? 대전 서구청장은 선거로 뽑는 구청장이에요. 그럼 이 구청장은 얘하고 레벨이 같은 거야. 근데 밑에 구청장이 수원시 밑에 있는 구청장이 너 나랑 친구네 하면 가만 안 있죠. 그죠? 레벨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세법에서 나오는 구는 다 뭘 말한다? 그쵸? 자치구가 어디 밑에 있는 구를 말하는 거예요. 결론은 서울특별시하고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광역시는 왜 구청장을 선거로 뽑잖아요. 그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말한다. 그죠? 항상 이거는 자치구를 말한다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산세를 내면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재산세를 냈다. 그러면 그 재산세가 대전 광역시 재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간다? 그죠? 서구청 재정으로 간다는 얘기고 수원시 8달구에 있는 건물에 재산세를 내면 8달구 재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원시 재정으로 들어간다. 그죠?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취득세가 대표적인 특광도세에 들어가고 재산세는 시군구세에 들어간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은 지자체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참고로 예배가 있습니다. 자, 제주도 서귀포시에 여러분이 감귤 농장을 하나 갖고 있어요. 남편 몰래 갯돈 타가지고 혹시 얘가 잘못됐지 모르니까 그때 비상금으로 제주도 감귤 농장 사가지고 몰래 하나 사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재산세가 나왔습니다. 그 재산세를 내면 걔는 그 재산세는 제주도 서귀포시 재정으로 들어갈까요? 제주도 재정으로 들어갈까요? 정답은 제주도 재정으로 들어갑니다. 야, 그러면 야, 너 금방 내는 또 시군구세라며. 그러니까 예외라고 했잖아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또 하나 있어요. 특별자치시도 있죠. 어디? 세종시. 자, 얘네들은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데 이 국세가 지방세가 11개가 있어요. 지방세가 11개가 있는데 그 11개가 전부 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세에 들어가고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세로 들어가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제주도 서귀포시에 감귤농장이 있다고 해서 걔가 재산세가 서귀포시 재정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 두 개는 좀 특이하죠. 행정편제가 따로 돼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습니다. 그 두 개 빼고는 다 특광도 시군과 구분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국가 지자체를 뭐라고 한다? 과세 주체를 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국가가 국민한테 세금을 걷는 이유는 뭘까요? 왜 얘네들은 우리한테 세금을 걷어가요? 뭐 하려고? 우리가 직장 다니고 돈을 벌잖아요. 돈을 왜 벌어요? 뭐 하려고 벌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죠. 아, 이걸 얘한테 얘기를 해야 돼, 다? 내 계획을 다 돈 벌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고, 뭐 집 사고, 뭐 땅 사고, 어떻게 하고, 나중에 어디 여행 가고, 뭐 하고, 이거 다 얘기해야 돼? 그런 얘기 아니고요. 자, 단순무식하게 얘기하면 돼요. 돈 왜 벌어요? 먹고 살라고. 그죠? 정답입니다. 먹고 살라고. 그럼 얘들도 먹고 살아야지. 그죠? 왜? 국가 지자체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걸 뭘 통해서? 세금을 통해 충당하는 거죠. 공무원들 노가다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금을 통해서 충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이 세금을 걷는 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세금을 내는 건 우리잖아요. 국민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지 맘대로 막 아무 때나 필요할 때 세금 왕창 걷어가.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국민한테 경제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뭐 한다? 네 맘대로 세금을 걷지 말고 일정한 세금법에 따라, 법률에 따라 일정한 세금 부과 요건을 정해주고 그 요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만 세금을 걷어가라. 그걸 정해주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세 요건이라고 그래요. 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세금 부과 요건은 법으로 정한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자, 무엇을 사고 팔았을 때 과세 대상. 그죠? 누가 세금을 낼 것이냐? 납세 의무자. 기준 금액은 얼마로 갈 것이냐? 과세 표준. 그리고 비율, 세율.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 4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과세 요건이랍니다. 그래서 법률로 그 과세 요건을 정해서 그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을 내는 거고 요건 충족이 안 되면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우리가 과세 요건 그래요. 그럼 이걸 법으로 정하는 거죠. 법률로 정한다. 그죠? 그죠? 국회에서 하는 거죠. 국회에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이 법률을 개정하는 건 전부 다 법을 개정하는 건 전부 다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끔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정부에서 막 그 세법 개정안 같은 거 발표를 하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정부에서 뉴스에 나오면 그게 그대로 다 되는 줄 알고 큰일 났네 그럽니다. 사실은 법률 개정은 정부에서 발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국회에서 법을 바꾸려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중간에 희지부지 되거나 국회 계류가 돼가지고 통과가 안 돼버리면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발표했다고 다 그대로 100%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국회 통과가 돼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법도 매년 개정이 되고 현재도 개정안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개정안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보통은 개정은 언제 확정이 12월 말일날 보통 합니다. 12월 30일 뭐 이쯤에 보통 말일날. 그럼 지금 시간 많은데 안 해 지금. 왜 지금 봐 뉴스 봐봐 뭐 하고 있어.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맨날 그 짓 하고 있는 거지. 그죠? 걔들 하는 일이 그거잖아. 맨날 먹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왜 싸워야 이제 뉴스에도 좀 얼굴 나오고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야. 그리고 이때 가면 이제 다음에 해바뀌니까 막 급하게 이때 가서 보지도 않고 막 통과시키는 거예요. 세법 개정안이 보통 이때쯤 많이 개정이 돼요. 통과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기본소가 나오게 되면 그 나중에 개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정오표 같은 거 막 해가지고 다시 하고 온 이유가 그렇습니다. 공법하고 세법은 항상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죠? 여러분이 감안하셔야 되고 나중에 개정되면 또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법률로 이 요건 정해주고 이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을 낸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세금을 내다 보면 많이 내는 사람도 있고 적게 내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자, 어떤 사람은 1년에 10억 내고 어떤 사람은 1년에 10만 원 냈어요. 그럼 10억을 낸 사람은 야, 너 세금 10억 내 고생 많았네. 얼마나 고생했어. 아이고 기특하네. 그러면서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막 금일봉 같은 거 막 주고 그럽니까? 보상 같은 거? 안 해주죠. 왜? 이건 국민의 의무입니다. 4대 의무. 그죠? 자, 그럼 여러분은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요? 적게 내고 싶어요? 많이 내고 싶어요? 적게 내고 싶어요? 자, 세금은 많이 내는 게 좋은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혹시 지금 난 세금 적게 내고 싶어. 그러면 그분은 지금 1년 동안 본인이 세금을 도대체 얼마 내는지 잘 생각해봐. 1년에 100만 원도 안 내. 근데 거기서 그것도 적게 내고 싶대. 여러분 재산세를 왜 많이 내요? 재산이 많으니까 내는 거야. 종부세를 왜 내? 가진 게 많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양도세가 왜 많이 나와? 차익이 크니까 그런 거예요. 소득세를 왜 많이 내요? 소득이 많으니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 많이 내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로또 되잖아요. 그럼 로또 내면 세금 떼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래요? 난 로또 1등 돼도 세금 많이 내기 싫어. 그러면 내가 1등 됐어. 야, 이제 인생 폈구나. 그랬더니 나 말고 18명이 더 있어. 옛날에 한번 로또 1등 됐는데 1등 19명인가 18명 나온 적이 있어요. 야, 그분들은 얼마나 골 때렸겠습니까? 1등 되는 순간 야, 이제 팔자가 좀 피나 보다 했는데 봤더니 나 같은 애가 10몇 명이야. 세금 다 나누고 뛰니까 뭐 7억 얼마인가 8억 6억 얼마인가 받았죠. 세금 띄고. 그죠? 또 혼자 돼야지. 혼자 되면은 세금 띄고도 한 7, 80억 받잖아요. 그죠? 세금 많이 내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낼 꿈을 꿔야지, 세금, 나 세금 너무 많이 나와. 그 정도 되려면 중견기업에 중소기업 정도 하면서 1년에 막 수백억씩 벌고 이런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얘는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보상 같은 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면 세금은 뭘로 내야 됩니까? 세금 뭘로 내요? 세금은 어떻게 내냐 물어봤더니 뭐 계좌 이체한다는 거, 뭐 자동 이체한다는 거, 뭐 지루로 한대. 세금 뭘로 내요? 뭘로 내? 돈으로 내, 돈으로. 그죠? 돈으로 냅니다, 돈으로. 현찰박치기. 그죠? 세금 현찰박치기예요. 자, 근데 법을 만들 때 조세는 세금은 현찰박치기다. 이렇게 만들면 이해는 확 오잖아요. 그죠?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얘는 뭐라고 돼 있어? 조세는 있어 보이게 금전납부라고 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금전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원칙으로 한다. 자, 여러분, 왜 얘는 금전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안 하고 왜 굳이 원칙이란 말을 썼을까요? 자, 원칙이란 말을 썼다는 얘기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예배가 있다는 얘기예요. 원칙은 예배가 없으면 원칙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세금은 돈으로만 내야 돼. 그러면 무조건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원칙으로 한대. 예배가 있다. 그 예배가 뭐냐? 물납이라는 게 있다. 물납. 자, 세금 이거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물납 해석한 뭐예요? 세금을 뭘로 낸다고요? 그렇죠. 물건으로 내는 걸 말합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물건으로 내는 물납이야. 얼마나 단순해요. 얘는 뭐겠어, 얘는? 분납은 뭐겠어? 뭐요? 나눠내는 거지. 뭐 이렇게 저기 심오한 뜻 없다고 몇 번 얘기했죠. 그래서 단순 무식한 얘기예요. 그죠? 물건으로 세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금전이 아닌 물건으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으로 세금 낼 수 있는 건 다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는 재산세만 물납이 됩니다. 나중에 배웁니다. 시험에도 많이 나왔고 작년에 시험에 나왔고 올해도 뭐 언급이 됐고 작년 재산세에서 물납이 단독으로 나왔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세목에 들어가면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그 프린트 4페이지에 있습니다. 맨 위에 과세 주체라고 돼 있죠. 자, 밑에 있는 거 읽을 거 없죠? 과세 주체가 뭐다? 세금을 부과하는 주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누굴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고요?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방세. 그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국세에 들어가고 취득세와 등록세와 재산세는 뭐다? 그쵸. 얘는 지방세다. 그게 끝이에요. 근데 이제 그 프린트 보시면 국세는 종류가 관세 빼고 13개, 지방세는 11개입니다. 근데 얘는 사실은 개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올해 개정안에 교통에너지 환경세라는 게 원래는 올해 말에 폐지가 되도록 돼 있어요. 법 규정에는. 근데 이게 또 일몰시장 연장하는 규정이 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현재까지 13개, 올해 말에 폐지가 되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만약에 통과가 돼서
연장이 되면 13개로 가는 거고 만약에 폐지가 돼버리면 12개로 주는 거예요. 관세 빼고. 근데 그건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이. 그죠? 그러면 얘는 13개, 지방세는 11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엄청나게 내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 막 뜯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표 안 나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순진한 생각을 하는데 국가는 국민한테 경제적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가능하면 세금을 적게 걷겠다. 이런 순진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국가는 가능하면 표 안 나게 세금을 국민한테 많이 걷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세금은 올림픽 정신. 뭐예요? 더 빨리, 더 많이. 세금 뭐예요? 더 빨리, 더 많이. 빨리 걷고 많이 걷고, 빨리 걷고 많이 걷어. 그게 국민 기조예요. 국가가 세금을 걷는 기조는 가능하면 빨리 걷어가고, 가능하면 많이 걷어가려고 그래요. 그걸 머릿속에 딱 넣고 있어야 돼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질문? 자, 우리 재산세 내실 때 내신 분 중에 주택분 재산세 있죠. 아파트 같은 거 갖고 계시면 재산세가 2번 나와요. 7월 달에 반절 내고 9월 달에 반절 내요. 2번. 그런데 2번 세금 내려면 일거리가 많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 있냐면 주택은 20만 원 이하, 20만 원 이하로 나오면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2분의 1씩 안 하고. 그러면 20만 원 이하면 한꺼번에 7월 달과 9월 달 중에 몇 월 달에 거둘까요? 그렇죠. 7월 달이에요. 왜? 더 빨리. 빨리 걷는다니까. 세금은 7월, 9월에 원래 내잖아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걷고 싶어. 그럼 9월 달에 안 걷어요. 빨리 걷고 싶어. 언제 걷어? 그렇지. 7월 달. 그런 거라니까. 더 빨리, 더 많이. 항상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게 지금 그거 과세 주시란 말이고, 과세 목적이란 말은 그냥 읽으면 돼요. 왜? 살림살이 하려고 세금을 걷는 거고, 과세 근거란 말은 뭐다? 세금을 부과하는 요건, 이거 근거. 법률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요건, 근거를 갖춰라. 그걸 요건이라고 그랬죠? 그 요건 4가지가 뭐라고요? 무엇을 사고 파느냐? 과세 대상. 누가 낼 것이냐? 납세 의무자. 기준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 과세 표준 세율. 이걸 말한다. 그죠? 그 얘기고요. 무부상성이라. 그러니까 지금 3번의 과세 근거에 보면 그 과세 요건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나중에 기본서 바로 들어갈 건데 거기 가면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런 게 있다. 지금은 첫날이니까 전체 조세 정의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무부상성은 개인적 보상 같은 건 안 해준다. 그리고 5번에 금전 납부. 납부 방법은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 물납이라는 게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조세의 정의다.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은 이제 제가 이제 설명 대충 그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요. 보시면 우리 조세가요. 5개를 배운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취득 단계에서 낸 세금 뭐 있다 했죠? 취득세하고 등록세 배우고 그다음에 보유 단계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배운다 했잖아요. 그리고 양도 단계에서 양도세를 배웁니다. 근데 세법이 16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16개 중에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3문제, 얘 보통 1문제, 평균적으로 얘 평균적으로 3문제, 얘 1문제, 양도세가 평균적으로 5문제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럼 제가 세법은 목표가 우리 목표가 몇 개라겠어요? 10개가 목표라겠잖아요. 10개. 그죠? 10개가 목표면 여러분이 만약에 요걸 가지고 여러분이 파트를 잡아서 공부를 한다 쳐봐요. 그러면 10개 맞으려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로. 그쵸? 양도세, 그리고 뭐 재산세, 그리고 취득세 이 3개를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이 3개에서만 10문제 이상이 무조건 나와요. 16개 중에. 그럼 내가 10개를 맞으려고 공부하면 공부를 어디를 해야 되는 거야? 얘네들을 해야 되는 거야, 얘네들을. 근데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무대뽀로 해가지고 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야, 등록세는 빠삭하다. 야, 등록세는 빠삭해 가지고 야, 등록세는 나오는 족족 다 맞힌다. 야. 몇 문제? 나오는 족족 다 맞춰. 1문제. 옆 사람 뭐래? 아, 난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등록세는 나오는 족족 맨날 틀려? 몇 개? 1개. 이게 뭐 의미가 있어, 이게. 하나짜리는 지금 할 때가 아니죠. 일단은 많이 나오는 거 얘들 먼저 해가지고 저게 정리가 되면 그때 매체를 해야지. 이게 무슨 1문제짜리인데 얘는 3문제, 얘는 6문제 나오는데 이걸 똑같이 2시간씩 똑같이 한다. 이건 말이 잘못된 거죠.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수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말했잖아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꼭 1페이지부터 순서대로 봐야 돼. 2페이지 보고 3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지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 공부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
얘는요, 공부를 페이지수를 할 거 없어요. 100페이지부터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거 먼저 하면 되거든요. 물론 강의는 순서대로 가지만, 나중에 공부할 때는 꼭 1페이지부터 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 얘는 중요하지 않은데, 문제 한 문제밖에 안 오는데, 취득세 공부하고 반드시 등록세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왜? 취득세하고 건너뛰고, 재산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건너뛰고, 뭐, 양도세, 이렇게 가야지. 그래야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어떤 과목이든 다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얘가 공부되면 이렇게 쌓아가는 거지, 그냥 무조건 순서대로 막 한다, 이건 아닌 거지.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공부가. 가끔 보면 세법이 어렵다는 사람이 있어요. 세법이 어렵다고.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공부를 안 하는 거지. 왜 어렵게 해서? 공부 안 하니까 그렇지. 공부를 징그럽게 안 해놓고 어렵대. 그리고 또 물어보면 세법은 왜 어려워요? 계산 문제래. 세법은 계산 문제래. 세법 계산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계산 문제는 학계론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40문제 중에 거의 10문제 가까이가 계산 문제야. 우리 세법은 계산 문제 딱 하나 나와. 딱 하나. 한 문제. 계산 문제 하나 나와요. 올해도 한 문제 나왔어. 자, 그러면 세법은 계산 문제래. 계산 문제. 자, 나는 계산 문제를 어렵대. 자, 제가 해결해 줍니다. 세법은 계산 문제 나오면 어떻게? 찍어. 무조건 찍어. 풀지 말고 찍어. 됐죠? 끝났어. 그죠? 제가 실강할 때, 오프라인 강의할 때 그래요. 그럼 막 수업 듣다 보니까 제가 계산 문제를 설명할 거 아니에요. 가끔가다 수업 시간에. 그러면 옆 사람은 막 끄떡끄떡 알아들어. 근데 나는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 그럼 짜증나잖아요. 왜? 나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쟤는 막 알아들어. 그럼 짜증나. 소용없어요. 그 알아듣는 그 사람이나 모르고 멍 때리고 나나 어차피 시험에 나오면 둘 다 찍어. 계산 문제가 세법은 좀 어렵게 나와요. 한 문제 나오는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 1분 안에 못 풀어요. 그죠? 그러면 10분 통해서 10분간 풀어서 하나 맞춰서 뿌듯하긴 하죠. 그리고 걔는 시험에 떨어지는 거야. 왜? 10분이면 문제 10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근데 10분 동안 하나 풀었어. 그럼 떨어지는 거지. 의미가 없어요. 찍어. 그냥 찍어. 왜냐면 이거를 맞출 정도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아요. 여러분, 세법을. 그러니까, 그리고 웬만큼 공부하면 계산 문제는 못 풀어요. 되게 어렵게 나와요, 좀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제가 찍으라고 하는 거야. 그게 현명해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찍으라고 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양도세가 계속 나오다가 올해는 취득세가 나왔어요. 근데 그 문제가 옛날 14회 때인가? 한참 됐죠? 14회 때 그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숫자만 좀 틀리고, 그게 나온 거죠. 그죠? 문제가 좀, 그러니까, 뭐 어렵다기보다는 좀 약간 풀 때는 이제 체감할 때는 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죠. 그죠? 근데 그런 문제는 다 찍으면 돼요. 찍으면.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제가 수업할 때 그러거든요. 뭐 혹시 계산 문제 나오면 잘 모르면 숫자 다 더하라고, 다 더해서 하라고. 올해 만약에 그거 다 더해서 구했으면 답은 맞았거든요. 몽땅 숫자 더해서 구하면 걔가 답이었거든요. 그죠? 찍으면 잘 못 맞추죠. 답이 5번이었거든요. 5번. 그죠? A형이 5번 했는데, 보통 여러분 찍을 때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5번 중에서 몇 번 찍어요? 보통 3번 찍거든요. 3번. 그죠? 왜? 1번, 2번은 너무 빠르고 4번, 5번 너무 늦고 3번이 좌우로 두 개씩 안정감 딱 생기잖아요. 그죠? 보통 3번을 찍죠. 근데 문제가 3번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답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찍으면 된다. 편하게. 그죠? 그래서 우리 세법은 사실은 16문제 중에 2문제는 편안하게 2개는 찍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계산 문제 하나 찍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100점 방지용 문제가 100점 방지용 문제. 출제위원이 불안한 거예요. 얘가 다 맞을까봐. 그래서 혹시 100점 맞을까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렵게 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출제위원 체면을 생각해서 여러분 맞추면 안 되는 거야. 찍어줘야 되는 거야. 그죠? 그 2개는 찍으면 돼요. 그렇게 따지면 빵점 방지용 문제도 있어요. 빵점 방지용 문제. 그죠? 다 틀릴까봐 불안해서 맞춰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부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무엇을 하느냐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문제가 다 어렵게 안 나와요. 난이도가 상중하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중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얘가 20%, 얘가 40%, 얘가 4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가 8문제, 16문제 이렇게 나온다 치면 40문제 중에 왜 공부가 어렵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고. 난이도 중짜리하고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를 맞추려고 연락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되게 열심히 한 점수는 안 나오는겨. 이렇게 공부해야지, 이렇게. 난이도 하짜리 다 맞추고 요 중짜리 반타작하면 24개 맞는 거예요. 어려운 거 맞춰서 뭐 하게요. 의미가 없다니까. 그죠? 뭐 의미가 뭐 있어. 힘들면 힘만 들지. 100점이 뭐 그다음 5점 주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2.5점인데. 그 많이 맞으면 뭐 할 거예요? 소용없다니까요. 많이 맞아봐야 소용없어요. 제가 맞아보니까 의미가 없더라고. 그죠? 뭐 믿진 않겠지만 제가 공법을 37개 맞았거든요. 3개밖에 안 틀렸었는데 저도 중개사 공부할 때. 아무도 믿진 않아요. 그렇게 고득점 했는데도. 그러니까 내가 막 내 입으로 막 자랑하고 해도 사람이 그래도 안 믿어줘. 의미가 없어. 왜? 자격증은 똑같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고득점이 뭔 필요 있어요. 맞춰서 하면 돼.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를 하니까
맨날 공부해도 뭐 점수 안 나온다 해서 그러는 거지. 그죠? 몰라 그렇게 해요. 자격증 시험 합격만 하면 되는 건데.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지금 프린터는 다 뭐만 돼 있는 거야? 요 세 개만 해놨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뭐 양도세, 지방세에서 취득세하고 재산세 파트만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이 내용은 사실 지금 보면서 제가 이걸 다 설명하진 않아요. 이거 그냥 참고로 드린 거고 그냥 사실은 뭐 이거 없이 그냥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눠드린 거고 프린트 올린 거고 나중에 공부 되시고 나면 이걸 갖고 정리하면 좋긴 해요. 지금은 좀 보긴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설명을 하나씩 보고 다 설명하진 않아요. 그냥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거기 5페이지에 보면 이제 계율하는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자, 그럼 우리가 결국 이거 배울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가 배운 세법이 흐름이 있다 했잖아요. 자, 이런 거예요. 1년 동안 배운 내용이 이런 거예요. 부동산 등을 자, 먼저 뭘 하면 취득을 하면 세금을 내요. 그죠? 그리고 뭐 했을 때도 보유했을 때도 세금 낸다 했죠? 그리고 뭐 했을 때 팔았을 때도 세금을 내게 되죠. 그죠? 그러면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이 누구냐를 정해주겠죠? 그리고 우리가 뭐라 한다 하겠죠? 납세 의무자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취득세 배울 때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가 배우는 거고 보유 단계에서는 누가 세금을 내고 양도했을 때 누가 세금을 내는지를 배우게 되죠. 그죠? 그리고 얘가 세금을 이제 내야 되죠? 그럼 세금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세금 계산 어떻게 한다 했죠? 과세 표준. 여기다가 뭘 곱한다고요?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죠. 그러면 또 뭘 배워요?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뭐고, 그죠? 재산세 과세 표준은 뭐고, 양도세 과표는 어떻게 구하고 이걸 또 배우겠죠. 그죠? 그리고 또 뭐 또 배워? 취득세와 재산세와 양도세는 몇 퍼센트를 과세할 거냐 세목별로 세율을 정해주겠죠. 그리고 세금이 결정되면 이 세금을 어떤 식으로 부과해서 징수를 할 것이냐. 그죠? 부과 징수를 배우겠죠. 이때 부과 징수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했죠? 두 가지가 있다 했죠? 하나는 신고 납부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 했어요? 보통 징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취득세하고 양도세는 신고 납부일 테고 재산세는 보통 징수 이렇게 배우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요거를 안 하게 되면 기한 내에 얘를 안 냈다. 그럼 얘는 뭐가 나오고? 그쵸? 가산세가 부과되고 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기본 흐름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이 틀을 기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목별로 추가되는 부분이 조금씩 있겠죠. 그걸 추가로 배우는 거지. 그럼 이 부동산 등은 뭐겠어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했어요? 과세 대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설명한 과세 요건 4가지,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이 기본이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거둘 것이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서 여기서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하는 세 파트 해가지고 취득세,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와 보유 단계에서 내는 재산세와 양도 단계에서 내는 양도세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죠? 어차피 이게 먼저 우선이 안 되면 여러분은 10개를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공부가 되면은 그때 가서 다른 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페이지에 뭐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에서 계유가 쭉 있어요. 그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시면 다 보시면 돼요. 말씀드렸죠? 그 부분은 구체적인 설명 안 해요. 지금 해봤자 머리 지나는 거고, 그죠? 자, 그 밑에 보면 면세점이란 말이 있고, 소액징수 면제란 말이 있고, 최저세액이란 말이 있어요. 자, 요걸 용어를 잘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취득세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면세점이란 용어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등록세에 가면 이거는 지방세, 등록세는 안 배우지만 여기 나와요. 특징이 최저세액 그래가지고 최저세액 해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재산세에 가면 소액징수 면제라는 게 있어요. 이건 앞으로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소액징수 면제. 자,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자, 보세요. 자, 면세점이란 말이 있어요. 면세점. 여러분, 면세점은 어디서 들어보셨죠? 면세점? 그죠? 어디 가면 있어요, 면세점? 그죠? 공항 가면 있어요, 공항 가면. 그죠? 이 공항 안에 가면 면세점이 있죠? 그죠?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면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죠, 여자들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여튼 면세점은 안 들어가는 게 장땡이면 들어가면 그냥은 못 나오죠. 그죠? 근데 공항에 면세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티켓팅하고 들어가면 안쪽에 있죠. 그죠? 그리고 티켓팅하고 안쪽에 바로 비행기 안 타잖아요. 한 30분 시간 있죠. 그 안에 면세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 안에 들어가 구경을 하고. 그럼 저희 와이프도 그런 뭐라고 가끔 그러면 여기 구경만 하지. 구경만. 소용없는 걸 사겠다는 얘기죠. 그게 구경만 해집니까? 말이 그렇지.
실제로 구경만 하고 나왔어. 그럼 제가 그래 구경만 해 하고 들어갔어. 진짜 구경만 했어요. 그리고 제가 나왔어. 같이. 그럼 그 후유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진짜 구경만 하고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뭐라도 하나 사겠지. 그죠? 그게 면세점이에요. 근데 우리 세법에도 면세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얘는 세금을 뭐 한다? 면제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취득세는요. 뭐가 있냐면 취득세는 취득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뭐 한다? 면세점을 적용해서 취득세 부과를 안 하겠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뭐라고요? 50만 원 이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50만 원 이하짜리를 뭔가를 취득을 하셨어요. 그러면 얘는 뭐다? 면세점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부과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뜻입니다. 50만 원 이하짜리. 자, 그런 얘기고 등록세는요. 6천 원. 등록세가 6천 원 미만으로 나오면 6천 원 미만이면 얘는 6천 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거 지금 외우는 거 아니에요? 수업 들으면 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듣고 그냥 이해하면 돼요? 이해 안 가도 상관없어요? 제가 말했죠? 수업을 3시간 내내 눈 부릅뜨고 쳐다봤는데 눈만 충혈되고 남는 건 하나도 없어.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듣고 지금 제가 뭐지 외워야지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벌써부터. 그럴 필요 없어요. 단계별로 차근차근 가시면 돼. 그죠? 자, 보세요. 얘는 등록세가요. 6천 원 미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50만 원 이하면 면세점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안 걷어요. 그런데 얘는요. 6천 원 미만, 즉 5천 원 나왔어. 등록세가 5천 원. 그럼 얼마를 내야 돼? 6천 원을 내야 돼. 6천 원 오히려. 자, 그리고 얘는 뭐예요? 소액징수 면제는 뭔 뜻이냐면 2천 원 미만. 재산세가 2천 원 미만이면 징수를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재산세 여러분 고지에서 재산세 계산했어. 계산했더니 1,500원 나왔어. 1,500원. 그러면 재산세 부과를 안 해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 재산세는 뭐가 나가요? 고지서가 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고지서 나가려면 고지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고지서 작성 원가가 들어가. 원가가. 그죠? 우표도 붙이고 해야 되잖아요. 그 원가가 얼마 가까이 든다는 얘기야? 2,000원 가까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지서 보내는 원가가 1,950원 정도 드는데 세금은 1,500원이야. 그럼 내가 그 1,500원을 걷기 위해서 1,950원을 드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징수해봤자 손해니까 징수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하기 때문에 알게 돼요.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이겁니다. 자, 예를 들게요. 재산세를 제일 쉬운 걸로. 자, 지금 얘가 뭐라고요? 2,000원 미만이면 재산세를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쵸?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2,000원이면 재산세를 징수한다. OX. 이렇게 물어봐요. 자,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가 법 규정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낸다고요? 2,000원이면 징수한다. 이렇게 내요. 그럼 얘는 맞다, 틀리다. 2,000원이면 징수한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문제를. 이렇게 내요. 그러면 나는 얘를 외웠어, 얘를. 이걸 외웠는데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를 외웠다고 해서 얘를 맞춘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자,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아. 그럼 2,000원이면 징수한다. 맞죠? 그죠? 이걸 알아야 돼.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 볼 때는요. 이거 근데 평상시에 애매하게 쓰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걸 해야 돼요. 왜? 이거 잘못된 문제 하나 틀리면 안 되잖아요. 자, 이게 뭐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상, 이하, 미만 초과잖아요. 그죠? 이상, 이하, 미만 초과 기억나시죠?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이렇게 되죠. 이렇게 50만 원 이렇게 되죠. 이상, 50만 원 미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숫자 뒤에 이상, 이하가 붙으면 요거를 뭐 한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죠? 근데 숫자 뒤에 미만 초과가 붙으면 얘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얘기잖아요. 이게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2,000원 미만이면 징수를 안 한대. 그럼 미만이니까 2,000원은 포함하지 않고 이거보다 적은 금액인 1,999원까지는 징수를 안 한다는 뜻이니까 얼마부터는 징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2,000원부터는 징수한다. 그 뜻이죠. 이거는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걸 여러분 뭐 별것도 아닌데 헷갈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지문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나는 외우기를 50만 원 이하면 6천 원 미만이면 2천 원 미만 뭐 초과 이렇게 외웠는데 시험 문제는 그러면 50만 원이면 1000만 원이면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물납은 얼마 가지고 물납할 수 있니? 1000만 원 초과면 물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는 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1000만 원이면 딱 1000만 원이면 물납이 되게 안 되게 이렇게 물어봐요. 법 조문은 뭐라고 돼 있는데 1000만 원 초과되면 물납할 수 있다. 그럼 1000만 원은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초과니까 1000만 원은 포함하지 않고 그거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럼 1000만 원까지 물납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이런 식의 문제가 언급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좀 애매하게, 그죠? 이런 거 하기 좀 그렇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이것 때문에 문제 하나 틀리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상 이하가 붙으면 요거를 포함하고 미만 초과가 붙으면 요 숫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요거를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요런 식의 문제를 풉니다. 근데 실제로는 시험 공부할 때는 저는 강의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소액징수 면제. 자, 기준이 뭐라고요?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하고 끝이 아니라 아예 수업 시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2,000원 미만 징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2,000원이면 징수한다. 여기까지 아주 해버려요. 공부를. 그럼 나중에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이거 해버려야 나중에 문제 딱 읽으면 바로 맞았다 틀렸다 고르는 거지. 이것만 외웠다가 시험 보러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써놓고 가만히 있어봐라. 얘가 미만이니까 어쩌고 가만히 있어봐라. 그럼 떨어집니다. 시험 보러 가면 가만히 있을 새가 없어요. 막 문제만 풀어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죠?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가서요. 문제를 읽고 생각하고 답을 쓰면 떨어져요. 시간이 모자라서. 문제를 읽고 답 쓰고 읽고 답 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생각을 언제 하느냐? 지금. 생각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10월 24일 시험 보기 전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다 해가지고 그리고 시험 보러 가서는 연습하고 운전면허 보듯이 답 읽고 답 쓰고 읽고 답 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지 합격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풀어야. 그걸 1년 내내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거기 5페이지 밑에 이상 이하 미만초가 있죠. 그거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그 과세대상 나오죠? 그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